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이 시간에는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의 극기주의와 두려움 설정하기라는 제목의 강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999년에 행복이 가득 차 보이는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 춤 연습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중고 미니밴을 학교 안 주차장에 세워두고 뒷자리에 앉아서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점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렇게까지 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는 몇 번의 행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로 행운이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여러 방법을 실험해 보면서 저의 감정 변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생 동안 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사건을 6번에서 10번 정도 겪는다고 합니다. 저는 가족력으로 조울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50번 이상의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목을 받은 적도 많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운 경험으로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의 비결이나 주목받은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포자기하거나 몸이 얼어붙은 상황을 피하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감정의 자유 낙하를 막는 가장 믿을 만한 안전망이 되어줄 도구를 찾았고 바로 그 방법을 통해 사업적으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극기심, 자신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모두들 스타트rek의 스픽을 떠올리거나 슬프지도 딱히 행복하지도 않은 빗속에 서 있는 소 한 마리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빗속에 서 있는 이 소는 단지 주어진 대로의 삶을 사는 무감정하게 보이는 피조물입니다. 최고의 감독 빌 벨리칙을 떠올린 분은 없을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 팀의 수석 코치로서 NFL 사상 슈퍼볼 경기의 최다 연승 기록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극기 사상은 NFL 상위팀에서 정신 강화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을 떠올린 분도 없을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존 아담스, 조지 워싱턴 이 셋 또한 극기 사상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조지 워싱턴은 극기 사상을 주제로 한 연극인 카토의 비극을 포지 고객에서 공연하며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동하는 사람들이 고대 철학에 집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극기주의에 대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한 운영 체계로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곳 문박 현관이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 아테네에서 키포로스 키티온 출신의 제논이 스토아라는 건축 형식의 현관 앞에서 대중에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후에 극기 사상을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종합적 체계를 세우기 위해 극기 사상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이 쿼터백이라고 해봅시다. 패스를 실패하면 본인에게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에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인데 회사의 중요 직원이 사소한 잘못을 했다고 불같이 화를 냈다면 그 직원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울한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인데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많지만 2004년에 저의 인생을 바꾸어준 방법에 대해서만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찾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저에게 질렸다면서 떠나갔습니다. 저에게 이별의 편지를 남기는 대신에 근무 시간은 5시까지입니다 라고 적힌 액자를 보내왔습니다. 책상에 두고 건강을 생각하라며 주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저의 첫 번째 사업에 뛰어들었던 때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루에 14시간을 넘게 일을 했고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위해 각성제를 먹었고 휴식을 갖고 잠을 자기 위해서는 진정제를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완전히 덫에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단순함에 대한 책을 샀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저의 인생을 크게 바꾼 구절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에 의해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유명한 스토아 학파 작가인 세네카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찾아보았고 훈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예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두려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자세히 시각화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행에 옮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의 문제는 마음이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저의 생각을 종이에 적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기록 훈련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정하듯이 두려움을 설정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종이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3가지를 적는데 제일 먼저 만약에 땡땡땡 한다면 정의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나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미루고 있는 것들을 적습니다. 데이트 신청일 수도 있고 이별 통보나 진급, 퇴직, 창업 등 무엇이든지 적어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멈추고 1달 동안 런던으로 가서 친구네 집에서 공짜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일이 몰리는 때를 벗어나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장의 정의하기에서는 이 행동을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을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10개에서 20개 정도 적습니다. 전부 다 말하지 않고 2개 정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런던에 갔을 때 계속 비가 내려서 우울하게 되고 모든 것이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서 세무조사를 받거나 갑작스러운 단속에 걸리거나 영업 정지를 당하는 등의 일입니다. 다음으로 예방하기로 넘어갑니다.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쓰는 부분입니다. 앞에 작성한 사건의 발생을 막거나 조금이나마 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적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휴대용 청색광 조명을 가지고 가서 아침마다 15분씩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울증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문제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등록된 회사의 주소를 회계 담당자로 변경해서 서류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정말 쉬운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치기로 넘어갑니다.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런던의 경우에서는 마음이 울적해지면 돈을 좀 들여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법대 교수에게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추천할 만한 해결 방법이나 어느 부서와 얘기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2번째 장도 간단합니다. 시도한 것이나 부분적인 성공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좋은 점을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대로 시도했을 때 자신감을 얻거나 실력이 늘거나 감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얻은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작은 성공을 했을 때에 얻는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3번째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지 않았을 경우의 비용입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와 같이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는 데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현상 유지만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끔찍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한 행위나 결정을 피한다면 6개월, 1년, 3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그보다 긴 기간은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적이든 금전적이든 물리적이든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제가 해봤을 때에는 굉장히 끔찍한 상상을 했었습니다. 우울증 자가 치료를 하고 있었고 사업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부도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연애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 장이 다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설정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10점을 척도로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낮으면 1점, 가장 크면 10점으로 평가했을 때 만약 여행을 간다면 1점에서 3점 사이로 일시적이고 회복 가능한 고통을 겪을 위험성이 있었다면 8점에서 10점 사이로 점수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 인생을 바꿔줄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어떠한 재앙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의 고비는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었고 결국 1년 반 동안의 세계 여행을 하는 것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경험은 저의 첫 번째 저서의 바탕이 되었고 덕분에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것들과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재앙들을 대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두려움 설정하기를 하면서 되짚어 보기를 합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중 일부는 굉장히 뿌리가 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해보기 전에 미리 단정짓지는 마십시오. 모든 어려운 시간들과 결정들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덜 힘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요즘의 극기주의자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저지 그레고렉입니다. 그는 올림픽 역도 사관왕이자 정치적으로는 망명가이며 시집도 내신 분입니다. 62세가 넘으셨고 저나 여러분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건강하신 분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남성입니다. 저는 그분의 철학을 오랫동안 탐구하며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자유연대 노조의 일원이었습니다.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며 사회 변화를 위한 비폭력 운동에 앞장서는 단체였습니다. 소방관이었던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그분의 스승이었던 신부님은 납치되어 고문을 당했었고 숨을 쉬지 않은 채로 강에 버려졌습니다. 위협을 느낀 그분은 부인과 함께 폴란드를 떠나야만 했고 많은 나라를 거쳐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빈털터리가 되어 노숙을 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캘리포니아의 우드사이드에서 굉장히 좋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공과 행복을 따져본다면 상위 10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몇 주 전에 그에게 문자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 관한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분은 2장이 넘는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원래는 과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극기주의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 인생의 변곡점, 신념과 정의를 위해 맞섰던 순간마다 극기주의나 두려움 설정하기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극기주의자의 삶보다 아름다운 삶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가 모든 것에 적용했던 주문이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선택, 어려운 삶, 어려운 선택, 쉬운 삶. 우리가 행동하고 요구하고 말하기 가장 두려운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들은 절대로 편안한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이건 타인과의 소통이건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나의 삶에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무엇이 두려운지를 정의하는 것이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세네카의 말도 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실제 삶보다 상상에서 더 고통받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